탈모 치료에 대해서 병원에서 하는 이제 대표적인 치료가 약물 치료인데, 먹는 약이나 바른 약 치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들의 이제 제한점은 이제 약을 먹고 바를 때 분명히 효과가 있는데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면 정체되는 현상이 있고요. 그리고 매일 먹고 약을 발라야 된다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먹는 약 같은 경우에 특히 남성분들은 드물게 발생하는 성기능과 관련된 문제 때문에 지속적으로 약을 먹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보통 이제 주사 치료라고 해서 메소세라피나 모낭 주사 등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레이저 같은 고주파 같은 에너지 베이스드 디바이스를 이용해서 이제 치료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제 이러한 치료들도 보통 일주일 간격, 2주일 간격으로 3 내지 6개월 정도 치료를 해야 되고요. 물론 효과는 있는데 이걸 중단하게 되면 보통 수개월 내에 다시 탈모가 진행이 됩니다. 탈모 샴푸나 헤어 토닉이나 기타 등등 우리가 탈모에 좀 도움이 된다고 하는 여러 가지 종류의 이제 화장품들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매년 새로운 제품들이 수없이 많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리고 두피 관리 샵이라고 해서 받아보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근데 효과가 너무 제한적이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제품들이 수명이 그렇게 오래 가질 않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모발 이식인데, 현재까지는 가장 확실한 치료 방법이 모발 이식이죠. 제가 생각하는 이제 제한점은, 첫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수술이다 보니까 일상생활에 조금 지장이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모낭단위 이식을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좀 있을 수밖에 없고요. 모발 이식한 모발은 반영구적으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모발 이식 받은 분들은 이제 꼭 유지 치료를 먹는 약이나 바른 약을 하기를 이제 많이 권고하는데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할 수 없는 경우라면 탈모가 계속 진행이 돼서 이제 남은 모발만 반영구적으로 남아있으면 소위 인형의 머리처럼 그 모발 이식한 모발들이 좀 흉하게 표시가 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좀 시술을 안 하니만 못한 그런 결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성형 탈모 같은 경우는 사실은 먹는 약으로 유지 치료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제 탈모가 많이 진행이 된다면 이식한 모발들이 조금은 표가 날 수가 있어서 이제 그런 제한점이 있어서 이런 모발 이식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점을 고려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걸 비교해 볼 때 이 리제너럴 액티바는 아주 간단한 주사 시술이면서 그 결과가 모발 이식보다도 더 낫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모발 이식하고 이제 비교를 한다면, 이제 모발 이식은 보통 한 번 시술로 우리가 생착률까지 생각했을 때 한 3,000개에서 5,000개 정도 모발을 이식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한국인의 경우 이제 모발 수를 한 6만 개에서 8만 개라고 생각을 해보면 3,000개에서 5,000개의 모발을 이식하는 게 사실은 그렇게 많은 수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 리제너럴 액티바 시술은 모발 이식술에 대해서 아주 훨씬 더 간단한 주사 방법으로 이렇게 모발 밀도를 한 번의 시술로 30~40% 정도 올릴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획기적인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노화나 그리고 이제 유전성인 남성 호르몬 영향을 받아서 탈모는 계속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주기적인 이제 시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모발 탈모의 상태에 따라서, 그리고 두피의 이제 환경의 상태에 따라서 차이점은 있겠지만 보통 한 2 내지 5년에 한 번씩 재시술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탈모가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진행이 되는 거라서 우리가 주사받은 시술로 인해서 더 표시가 난다거나 이런 제한점은 없기 때문에 부담 없이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시술이 모발 이식 수술에 비해서는 훨씬 간단하고 일상생활에 지장도 거의 없기 때문에 부담 없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보통 본사에서는 자가혈액을 이용한 PRP 치료나 아니면 메소세라피, 모낭 주사 같은 것들은 보통 같이 병행할 필요가 없고, 만약 한다면 3개월 이후에 하는 것을 이제 추천한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같이 병행을 해도 조금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우리가 이 두피에 이제 모발의
환경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혈액 림프순환을 좋게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그 두피의 바탕질, 매트릭스를 좋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체외 충격파 시술인 레비나스 시술을 이 리제너럴 액티바 시술과 같이 병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술이 끝나고 나면 LDM이나 그리고 인텐스 울트라, 소노스타르 같은 이제 초음파 시술과 그리고 트랜스킨 플라즈마 시술을 통해서 오히려 성장 인자를 더 올려주고 그리고 시술의 전반적인 효과를 좀 극대화할 수 있는 후처치 후 관리를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탈모의 가장 알려진 시술 방법이지만 실제로는 사실 모든 피부 조직에 우리가 재생과 복원하는 데 다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는 심한 상처, 피부가 괴사되었거나 심한 궤양이 있거나 잘 아물지 않는 그런 어떤 깊은 상처가 있을 때 사실은 우리가 수술적으로 피부를 이식하는 방법도 있지만 우선 그렇게 하기 전에 이 시술 방법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안티에이징 시술 중에 대표적으로 레이저나 고주파나 초음파를 이용해서 많이 시술을 받고 있는데 개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좀 노화가 많이 진행된 분들은 이런 에너지 베이스 디바이스 그런 시술을 받아도 안티에이징 효과가 좀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재생 복원할 수 있는 세포와 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이 리제너럴 액티바 시술을 같이 병행하면 훨씬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피부에 만성적인 이제 염증이 있는 경우에 붉음증이나 피부에 가려움, 자극 증상 등으로 이제 오랫동안 이제 고생을 하시는 분들에게 어떤 기존의 이제 치료의 한계를 벗어나서 좀 더 좋은 획기적인 치료 결과를 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새롭고 획기적인 탈모의 이제 세포 치료 방법인 리제너럴 액티바 AMT 시술을 소개해 드렸고요. 탈모에 좀 관심 있는 분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